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5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모양이 비슷한 오이과 자와 절구 자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수변, 법도촌, 왼손좌, 오른손우, 손톱주, 오이과, 절구구, 양손국, 받쳐들궁 모두 11개의 글자입니다. 먼저 손수자입니다. 손수자는 이런 모양인데요. 손가락 5개와 팔뚝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로 위에 있는 삐칠뼈를 한 것은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을 강조하게 해서 표현한 글자고요. 이러한 변형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수변이라고 해가지고 손수자를 글자의 왼쪽 편에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삐칠뼈를 생략한 글자죠. 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글자의 왼쪽에만 붙여 쓰는 글자를 이렇게 변이라고 합니다. 손수자가 들어가는 글자 보면 먼저 들거자가 있는데요. 손수자 위에 있는 부분이 함께 열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해주듯이 손을 함께 모아서 물건을 들어 올린다 해서 들거라고 하는 글자고, 주먹권자는 손수자 위 부분이 양손으로 쌀을 움켜쥐는 모양을 나타낸 움켜질 권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뜻은 손가락을 구부려 움켜쥐면은 주먹이 된다 해서 주먹권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장자, 손수자 위에 있는 부분이 뭐가 높이 올라간다 해서 높을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면 드러나는 게 손바닥이다. 그래서 손바닥 장이라고 했어요. 만세 부를 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수자를 이런 모양으로 변형해서 쓰는 글자에 이를 실자가 있는데 위에 있는 삐칠뼈를 아래로 옮겨 썼네요. 그리고 끌어당긴다는 끌예자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만든 글자인데, 이 뜻은 손에서 물건이 끌려나가면 잃어버리는 것이다 해서 이를 실이라고 하는 글자고, 그 다음에 손수자를 이런 모양으로 변형해서 쓴 글자에 이을승자가 있는데요. 이을승자 위에 기역자가 짖은 부분은 무릎마디절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이제 변형된 글자고요. 양쪽으로 벌려놓은 글자는 받쳐들공자, 이것이 변형된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다 손수자가 변형된 글자를 넣어가지고 만든 글자인데, 이 뜻은 임금이 손으로 내리는 교지를 신하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받쳐들어 받는 모양이며, 그 교지의 내용대로 임금의 권력 일부를 이어받는다 해서 이을승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수변이 들어가는 글자 칠타자가 있네요. 손수변의 오른쪽에 못정자라고 그 모수의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듯이 내려친다 해서 칠타라고 하는 글자고요. 던질 투자는 오른쪽 부분이 몽둥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손으로 몽둥이를 이렇게 집어 던진다 해서 던질 투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법도촌자입니다. 한일자 그은 것이 손목의 모양이고 세로로 그은 게 팔뚝 모양, 첨은 맥박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뜻은 손목 아래의 팔뚝에서 띄는 맥박의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맥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인데, 이 맥박은 일정한 간격으로 띄므로 이걸 법도라고 합니다. 법도는 규칙이란 같은 말인데 한자에서는 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 합쳤을 때 모두 법도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또 손목에서 맥박에 띄는 곳까지의 거리가 자기 손가락 한 마디 거리에서 띈다 해서 혼자 쓸 때는 이 글자를 마디촌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가 법도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마을촌자가 있는데요. 나무문변에 법도촌 해가지고 이 뜻은 서로 법도를 지키며 나무 숲을 의지하여 모여 사는 마을이다 해서 마을촌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지킬 숫자는 윗부분이 집면자에다가 법도촌을 합쳐가지고 이 뜻은 관청 집에서 관리들이 법도에 따라 백성을 보살피고 지킨다 해서 지킬 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번에는 왼손좌자가 되겠습니다. 왼손좌자는 이러한 이 왼손의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글자로 만드느라고요. 그래서 왼손의 그 모양인데 이 글자는 왼쪽 좌자의
그 원래 글자이고 모두 이런 모양으로 생략되어 쓰입니다. 양쪽 날개를 떼고 이런 모양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을 우리가 그리려면은 먼저 손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뻗쳐나간 팔뚝을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는 순서가 이걸 글자로 이렇게 만들 때 이 구부린 부분을 이렇게 한일자처럼 이렇게 펴놓고 또 팔뚝을 모양을 삐질별로 이렇게 썼어요. 쓰는 순서는 한일자 다음에 삐질별로 쓰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왼손 좌자를 이렇게 생략해서 쓰는 글자로 왼쪽 좌자와 버두자 이 딱 두 글자만 있습니다. 먼저 왼쪽 좌자를 보면은 위에 부분이 왼손 좌자고 밑에 있는 부분은 목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왼손이니까 한일자를 긋고 그 다음에 삐칠뼈를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이 뜻은 목수가 줄을 그을 때 자를 잡는 왼손이 왼쪽에 붙어 있다 해서 왼쪽 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오른손은 연필을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버두자 위에 부분이 또 왼손 좌자 그러니까 한일자 다음에 삐질뼈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오른손 우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왼손으로 옆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사람이 친구다, 벗이다 해서 버두자, 친구 우자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른손 우자가 되겠습니다. 오른손의 모양이니까 손을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팔뚝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합쳐질 때는 오른손이라고 하면 그냥 손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왼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손을 대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은 자주 또 사용하여 글자가 혼자 쓰일 때는 또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또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모양의 변형자와 이러한 생략형도 있습니다. 오른손을 그리려면은 손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팔뚝을 모양을 그려야 되겠죠. 이것도 글자를 만들 때 보니까 손의 모양, 동그란 모양을 여기서는 이렇게 삐질별로 이렇게 먼저 표현했고 그 다음에 팔뚝을 모양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한일자로 옆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쓰는 순서가 삐질별 다음에 한일자 이렇게 씁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왼손 좌자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쓰는 순서만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왼손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글자 뿐인데 나머지 이런 모양이 들어가는 글자는 모두 다 그 오른손 우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나타내는 글자는 세 개의 글자가 있어요. 아까 왼손은 뭐 하나밖에 없지만 오른손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의 오른손 우자, 또 이러한 모양의 오른손 우자, 또 다음 페이지에 하나 설명할 그런 오른손 우자 이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몽둥이 숫자가 있는데요. 몽둥이 숫자는 위에 부분이 이렇게 몽둥이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고 밑에 부분은 손의 모양. 그래서 손으로 잡고 있는 몽둥이 모양을 나타내서 몽둥이 수라고 했고 버두자는 왼손자 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오른손 우자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에 오른쪽 우자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 오른손이니까 필순이 이 삐칠뼈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일자를 써야 되겠죠. 뜻은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그 오른손이 오른쪽에 붙어 있다 해가지고 오른쪽 우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오른손 우자의 변형자로 이런 모양이 있죠. 아비부자에 들어가는데 왼쪽 편에 이렇게 삐질뼈를 하고 이런 모양을 썼는데 여기서 삐질뼈는 회초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자식들을 훈계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해서 아버지부, 아비부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 이거는 역사사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위에 있는 부분이 이게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하고 오른손 우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 글자의 뜻은 손에 붓을 들고
지나온 과거를 바르게 기록하는 게 역사다 해서 역사 살아겠는데, 이 가운데 중자는요, 화살이 관역의 한 가운데를 바르게 맞춘다 해서 그 뜻이 가운데 중이라고도 하고 맞힐 중이라고도 하고 알맞다, 바르다 해서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열십자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낮을 빗자가 있는데, 위에 있는 부분은 그 술을 푸는 그 바가지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 밑에 열십자는 손의 모양입니다. 뜻을 보면은 그 술단지에 있는 그 술을 풀 때 손으로 잡고 있는 그 술 푸는 그릇, 그 바가지는 찌꺼기가 묻기 때문에 지저분하여 그 품위가 낮다 해서 낮을비라고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가죽 격자는 위에 글자가 이게 뭐 20이라고 해서 많다는 뜻의 글자고, 가운데는 털이 붙어 있는 상태의 가죽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여기다가 손을 나타내는 글자. 이 뜻은 그 털이 있는 날가죽에서 많은 털을 손으로 뽑아내어 털이 없는 상태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죽혁이라고 하고요. 털이 붙어 있는 상태의 가죽은 가죽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오른손 자를 이렇게 생략해서 쓰는 글자. 아랫부분을 이렇게 요걸 좀 떼어내고 쓴 거죠. 제사제자가 있는데요. 위에 왼쪽 부분은 이게 육달월이라고 해서 그 고기를 나타내는 글자고, 오른쪽은 이제 오른손 우자, 밑에는 제사시라고 해서 제사상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뜻은 손으로 고기를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이 글자가 제사제라고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 우자, 세 번째 나오는 오른손 우자네요. 이 글자는 이제 오른손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옆으로 그어 가지고요. 오른손 자의 변형자인 오른손 모양이고,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이면서 손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 글자는 혼자는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또 돼지머리 개자가 이 글자의 부수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뜻은 오른손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오른손 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다스릴 윤자가 있는데요. 이 오른손 우자에다가 빛을 별로 한 거는 여기서는 지휘봉 같은 걸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손에 지휘봉을 쥐고 백성들을 다스린다 해서 다스릴 윤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옆에 분율자는 오른손 우자 안에 들어있는 게 붓의 모양입니다. 붓 쓸 때 붓의 모양. 그래가지고 글을 쓸 때 손으로 잡고 있는 분 모양을 나타내서 글자가 분율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톱조자가 되겠습니다.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물건을 잡을 때 보이는 것이 손톱이다 해서 글자 이름을 손톱조라고 했는데, 아래로 내려잡는 손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런 모양이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잡는 손 모양. 그리고 이 글자는 손톱조 머리라고 해가지고 이 손톱조자 또는 손수자를 글자의 머리에 쓰는 글자가 되겠고요. 또 이러한 변형자와 또 이러한 생략형도 있습니다. 손톱조 모양이 들어간 글자, 켈체자가 있네요. 손톱조 밑에 나무 목자를 써서 뜻은 손을 아래로 내려 나무를 잡아서 캔다 해서 켈체라고 하는 글자고요. 사랑의 자는 위에가 손톱조, 그 다음에 덮을묘, 마음심, 맨 밑에가 천천히 걸을새, 이렇게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 뜻은 아이를 손으로 덮어서 안고 있으면 천천히 생겨나는 그 마음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해라고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손톱조자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쓰고 있는 글자, 보장인자가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은 무릎마디절이라고 해가지고 무릎을 구부린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뜻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찍는 그 손도장을 의미합니다. 그 도장인자. 사나우락자, 사나우락자는 위에 부분이 범오자, 밑에 부분은 그 손톱조자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뜻은 범이 그 손에 해당하는 앞발톱으로 그 사람을 해치는 모양이 사납다 해서 사나울학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손톱조자를 양쪽 날개를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T자처럼 쓰는 글자, 가미감자가 있는데요. 가미감자는 이 글자를 알려면 먼저 이 가지추자라고 하는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글자는 이 귀자에다가
오른손 우자를 쓴 자가 뭘 가진다 그런 뜻인데, 이 뜻은 옛날에는 전쟁에서 그 적을 몇 명 죽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적들의 귀를 잘라서 손으로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가질치라고 하는데, 이 글자 오른쪽에다가 다른 글자를 넣기 위해서 이 글자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붙인 거예요. 올려 붙이면서 손톱조를 다 안 쓰고 양쪽 날개를 띄고 T자만처럼만 쓴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쓴 거고, 여기에다가 칠복자락에서 막대 같은 걸 뭐 이렇게 뭐 치는 모양, 칠복자를 써가지고 만드는 글자인데, 이 뜻은 적군의 귀를 가져오기 위해 감히 나아가서 그 치는 모양이 용감하다. 그래서 용감할 감자, 감히 감자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오이과자가 되겠습니다. 덩굴에 외롭게 달린 오이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요즘 오이는 뭐 마디 오이라고 해서 뭐 많이 열리는데, 옛날에는 오이가 드문드문 하나씩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표현한 글자인데, 뜻은 오이라든가 또는 열매, 또 오이처럼 길다, 드문드문 열리니까 외롭다 등의 뜻으로 쓰이고, 오이 모양의 이 부분은 사사사처럼 이렇게 이획으로 씁니다. 오이처럼 길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여우 호자가 있는데요. 왼쪽 편이 백연변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들깨처럼 사나운 짐승을 나타낼 때 쓰는 글자고요. 이 글자의 뜻은 주둥이가 오이 모양처럼 길고 사나운 짐승이 여우다 해서 여우호라고 하는 글자고, 또 오이처럼 이렇게 외롭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외로울 고자가 있네요. 이 글자는 자식자자에 오이과자를 써가지고, 이 뜻은 덩굴에 드문드문 외롭게 매달린 오이처럼 그 부모가 없는 자식은 외롭다 해서 외로울 고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구구자입니다. 곡식이 잘 찧어지도록 안에 돌기가 있는 절구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절구구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아이아자가 있는데, 아래 부분은 걷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인자를 글자 아래 쓰는 글자죠. 이 뜻은 머리 위에 숫구멍뼈가 아직 굳지 않아서 열려 있으며 그 머리통이 절구통처럼 크게 보이는 사람이 어린 아이다 해서 아이야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예구자, 밑에 절구구자 위에 있는 부분이 부엉이 환자라고 하는 글자인데, 위에 그 풀초 머리는 부엉이의 눈썹처럼 생긴 뿔토를 의미하고, 그 밑에는 새주자네요. 아래까지 합쳐가지고 전체가 원래는 부엉이 구자라는 글자인데요. 예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은 이 배가 절구통까지 크고 난눈을 못 봐서 밤에만 가끔씩 나타나는 그 부엉이는 본지가 옛날이다, 오래됐다. 그래서 부엉이 구자인데 옛날이다, 뭐 오래됐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번에는 양손국자. 조금 전에 그 절구구자는 이 양손국자하고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여기다 같이 설명을 한 글자입니다. 양손국자는 양손을 벌려 맞잡고 있는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 그런데 이제 쓸 때는 양쪽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려가지고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사실은 또 절구구자가 원래 부숫자로 되어 있어요. 절구구하고 양손구하고는 전혀 뜻이 다른데 모양이 비슷해 가지고 절구구자를 쓰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양손국자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를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에 배울학자가 있네요. 배울학자는 위에 부분이 양쪽 벌려 있는 부분이 양손국자고, 가운데 X자 두 개처럼 만든 모양은 산가지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산가지는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양. 그 밑에 덮을명자는 원래 진면자인데 위에 소문을 빼고 쓴 글자고, 밑에 부분은 자식자자. 종합적으로 보면은 집에서 자식들이 양손에 그 산가지를 들고 숫자 쓰는 거, 즉 세마는 걸 배운다 해서 배울학이라고 만들어진 글자고요. 또 더블 여자를 보면은 가운데 부분 요 글자가, 이거는 그 국자에 뭘 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 해서 줄 여자란 글자고, 나머지 부분의 글자가
마주 들여라가는 글자입니다. 뜻은 물건을 마주 들듯이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일을 해준다. 그래서 글자를 더불여자, 함께 여자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쳐들 공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그 양손으로 받쳐들어 올리는 모양, 이런 모양을 구부러진 손 모양을 두 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한일자처럼 이렇게 쓴 글자고요. 대부분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많이 씁니다. 받쳐든다는 뜻의 그 원래 모양대로 쓰는 글자에 샘산자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대나무 죽자는 그 나무 젓가락 같은 걸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눈목자, 밑에는 받쳐들 공자 합쳐가지고 이 뜻은 대나무를 젓가락처럼 쪼개서 받쳐들고 눈으로 보면서 샘을 한다. 그래서 샘산자라고 하는 글자고, 실용할 농자는 밑에 받쳐들 공자 위에 있는 부분이 임금왕자처럼 쓴 부분이 이제 구슬옥자입니다. 구슬옥자가 다른 글자 합쳤을 때 모두 점을 떼고 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뜻은 구슬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놀농이라고도 하고 희롱할 농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노는 걸 옛날에는 희롱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받쳐들 공자를 이런 모양으로 변형해서 쓰고 있는 글자 함께 공자가 있는데, 함께 공자는 위에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20을 뜻하는 글자고, 밑에는 받쳐들 공자, 이 두 글자를 합쳐 쓰느라고 중간 부분을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물건을 손으로 받쳐들 때 여럿이 함께 한다 해서 함께 공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운동하고 나서 나중에 횡가리에 쳐질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병자 윗부분이 도끼근자고 밑에는 받쳐들 공자 합쳐가지고 그 도끼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전쟁을 하는 군사다 해서 군사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손을 나타내는 글자 모두 모아놓고 설명해 드렸고, 그게 모양이 비슷한 두 개의 글자를 합쳐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